1교시에 코너 챔퍼 자르기 있는데 여기에 보완점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앞에부터 이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두 개는 일단 먼저 코너와 챔퍼를 먼저 설명드리고 자르기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세부 옵션들에 대해서 세부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티아를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먼저 얘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설명, 그래서 1번, 2번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먼저 하고 다시 뒤에는 한 번 더 기능 설명을 이론적 말로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는 먼저 샘플은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사각형을 가지고 코너 하는 것을 보고, 코너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있는 스케치 도구의 옵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크기는 맞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크기에는 90에 한 70짜리 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작업 툴바에서 코너 얘를 일단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는 순간에 한번 제가 항상 옵션을 보라 했죠. 이 옵션을 보시면은 코너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첫 번째 것은 요소를 두 개 다 자르는 거. 얘는 첫 번째 요소만 자르는 거. 이건 두 개 다 자르는 거 없이 코너를 해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튀어나온 거. 이거는 튀어나온 것만 잘라내고 또 직선점프는 남기는 거. 이건 구성선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구성선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르기가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이 연장도 됩니다. 일단 길이를 하나 연장시켜 놓고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코너의 모양은 요겁니다. 자, 요거. 자, 이거니까 전부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너를 CC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자, 항상 줄 때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하고 나서는 그냥 임의로 찍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약 조건이 창이 나오면 창에서 여기를 50, 40 주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동으로 여기 제약 조건이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행을 시키더라도 변화가 없이 이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수정을 해도 여기 보시면은 그냥 R만 들어가지 다른 그림에 이런 값들은 변형이 없죠. 변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제약을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70이란 제약, 90이란 제약을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만약에 제약을 풀어버리고 한번 또 똑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래서 찍고 얘를 30으로 옮기면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언두하고 다시 해볼까요? 자, 40으로 하면 확실히 표시 나겠죠? 자, 이렇게 변형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을 걸 때 R을 걸 때 이렇게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는 임의로 찍어놓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만, 이렇게 제약이 안 걸렸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콕 찍어서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탭 치면은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상단에 지금 여기에 커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탭 치면은 이렇게 커서가 커서가 가게 되고 여기서 30 이렇게 주면은 값이 형상의 변화가 없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명령어를 줄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냥 바로 탭 쳐서 30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제약 쪽에 잘 걸려 있으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바로 탭해서 처음부터 원하는 값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원래대로 자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요소 자르기죠. 먼저 선택한 요소가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평한 걸 먼저 성분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찍어서 마우스에 뭐 이건 임의로 찍겠습니다. 그냥 찍어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요소에 있던 라인은 여기에 있던 이렇게 쭉 걷어갔던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죠. 그죠? 얘는 없어졌습니다. 얘도 없어졌고, 그죠? 얘도 없어졌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거를 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자,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자르기 없음으로 가겠습니다. 자르기 없음 클릭해 주시고, 찍어주시면 다 살아있죠. 어떤 경우에는 요소를 라운드 값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없음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표준선 자르기,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표준선 자르기는 뭐냐니까 선택을 하고 나면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날라가고 여기에 있던 성분은 잘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선 자르기 클릭을 하시고, 잘라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표준선 자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성선 자르기 있습니다. 구성선 잘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좀 옵니다. 어떻게 변화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구성선이란 건 어디에 있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게 구성선입니다. 구성선. 그래서 이 구성선은 앞에서 프로파일 툴바에서 축이 어떻게 했죠? 그 기준선이나 축은 아니면 회전할 때 회전 중심 축으로만 활용을 하였고 3차원 요소를 만드는 것에는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게 있는 구성선입니다. 그래서 구성선을 남겨두면은 이렇게 선들이 나중에 값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구성선 자르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구성선 자르기 없음. 얘는 얘하고 비슷한데 선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거는 모양이 구성선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튀어나온 부분도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성선 자르기입니다. 이게 라운드, 코너, 필렛 뭐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하여튼 뭐 오토캐드의 라운드 하는 필렛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챔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챔퍼도 마찬가지 옵션이 뜹니다. 뜨시면은
모양은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그죠? 처음에 보시면은 모든 요소 자르기.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요소만 자르기. 똑같죠? 코너가 자르기 없음, 표준선 자르기, 구성선 자르기, 구성선 자르기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옵션이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의 길이 자르느냐, 길이 각도 자르느냐, 주어진 조건이 도면에서 두 가지식으로 나오죠. 길이로 자르기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길이 각도로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옵션이 뜹니다. 지금 현재 옵션이 여기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코너하고 비슷하게 됩니다만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움직이면은 보시면은 옵션이 여기 보시면은 자, 옵션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이 길이는 사변의 길이와 각도로 보시는 것이고 보시면 각도와 길이 되고 이거는 길이 그렇죠? 이거는 길이 각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탭을 한번 쳐주시면은 탭을 치면은 길이를 나는 30으로 하겠다 하면은 3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사변의 길이와 각도로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 마찬가지 왼쪽 글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선택해서 두 번째 것 길이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탭을 치주시면은 길이 올라가죠. 왼쪽은 첫 번째 선택한 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가는 두 번째 값을 주겠다 하시면은 자 이렇게 20에 30 조건에 줬던 조건으로서 길이로서 못따기를 하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은 클릭을 해주시면은 각도 길이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각도를 45도가 아니고 30도로 할까요? 30도 길이를 20으로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첫 번째 선택한 게 길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못따기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코너, 그렇죠? 그 다음에 챔퍼. 코너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옵션은 이렇게 필요할 때를 잘 보시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항상 아까도 앞에 궁금했던 오른쪽 우측 그림처럼 이걸 보면서 예제를 들었는데 항상 R 값을 그냥 먼저 주고 들어가라. 탭 쳐서 스케치 도구 상에서 스케치 도구 툴바 상에서 값을 입력하여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두시고 코너와 챔퍼를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약 조건에서 제약 조건 작업 툴바 안에서 작업 세 번째 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거에는 5가지의 안에 세부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르기, 원하는 부분을 제거한다. 자르기에는 원하는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트림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바로 앞에 실습을 하면서 이 자르기가 자르는 것뿐만 아니고 뭐도 되냐니까 선의 연장도 되고 그죠? 이거는 자르기뿐만 아니고 요소의 연장도 가능하고 연장이 된다는 것은 요소의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소의 연장과 축소의 경우는 자르기를 할 경우에는 대상물이 있어서 기준선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소의 연장과 축소에서는 그냥 자체지 하나만 가지고 연장과 축소도 가능하고 이 자르기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선택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요소만 자르기, 둘 다 자르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끊기는 오토캐드의 브레이크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오토캐드의 브레이크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토캐드의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즉시 자르기도 마찬가지. 오토캐드에 보시면은 퀵 트림이 있죠. 빠르게 자르는 오토캐드에 빠르게 자르는 거 있고, 이게 오토캐드의 트림처럼 작용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설명도 이렇게 났습니다. 1번의 기능과 유사하나 다른 점은 기준점이 선이죠. 기준점에 의해서 본인만을 제거한다는 거죠. 앞에 1번에 자르기에는 본인도 자르고 기준선도 자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소 하나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즉시 자르기에서는 그래서 두 개 어느 것을 쓰는 게 좋으냐 그거는 모양 형상을 보고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즉시 자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즉시 자르기를 쓰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앞에 있는 1번의 자르기를 쓰면은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면은 통째로 한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려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만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만 자른다든가 부분적으로 할 때는 즉시 자르기 저는 일단 지우개라고 하겠습니다. 지우개를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닫기. 호에 없는 부분이니까 호의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원일 경우에 호의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만들어서 원으로 변환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의 일부분 이 호인데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원을 나머지 부분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호닫기입니다. 호닫기. 자, 그 다음에 보완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호닫기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이런 호가 있을 때 보완은 뭐냐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이라실 때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되는 것이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얘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금방 했던 것을 한번 차례대로 천천히 여기 있던 라운드 핀 코너와 챔퍼는 했고 여기 있는 자르기 끊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 끊기를 하기 위해서 직선 명령 가지고 이렇게 한번 꺼 보겠습니다. 직선 명령어를 이용해서 선 명령 미안합니다. 기술박에서 선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우측에 그림처럼 두 개의 선분을 그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어떤 내용이냐니까, 나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오토캐드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려나갈 부분을 선택하고 기준선을 선택하면은 잘려나갈 부분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니까, 남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그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남는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왼쪽에 거는 잘려 나갈 부분이고 이거는 잘려 나갈 부분이죠. 없어질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부분이 남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 선택하고 2번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도 마찬가지 명령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는 부분 선택한 데 있죠. 남는 부분 선택,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설명할 때 자르는 것부터 연장도 되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이쪽 끝에 가서 이렇게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연장을 하면은 원래대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여기 옵션이 있죠.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옵션이 됐습니다.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두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까 첫 번째 요소만 제거합니다. 첫 번째 선택한 거죠. 제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은 첫 번째 거만 있고 두 번째 거만 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선택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요소가 되어 있을 때는 선택 자, 이렇게 이것도 잘 활용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인이 이렇게 오토캐드하고 다르게 같이는 뭘 했습니까? 선을 항상 명령을 주면은 연장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연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고 첫 번째 요소 만났네요. 그죠? 두 번째 요소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자르는 거 이건 도로 어떻게 보면 연장이죠. 연장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건 선끼리의 이야기이고, 자,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뭐냐니까 자, 이렇게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남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르기는 남는 부분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다시 보겠습니다. 남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남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잘려 나갈 부분입니다. 이것도 잘려 나갈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1번으로 먼저 선택하고 얘를 2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클릭을 하시고 선택, 자, 선택. 벌써 잘라졌죠? 선택.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선택하려고 하니까 다시 보겠죠.
자, 위에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잘라내면은, 자, 이제는 두 번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원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은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캐드의 원은 중심만 있고 끝점이 없는데 카티아에서 원은 어떻게 되냐니까 직선을 둥글게 말아 놓았다고 개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측 끝에서 항상 어디입니까? 이쪽 끝에서 직선을 이렇게 직선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끝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자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 갖다 붙인 게 카티아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은 이 끝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끊겨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을 마음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원을 호로 만들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한번 잠시 보여줬는데 어떤 게 있으냐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접하는 거 그릴 때 뭡니까? 여기 선에서 여기서 상접점선 선택 클릭을 해야 되네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주기를 쓰지 않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뭐라 했습니까? 남는 부분을 선택을 했죠. 그럼 여기가 남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남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남는 부분. 그런데 여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사라지고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당황을 하는데 당황을 하지 말고 자르기를 쓰면은 항상 다시 살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남는 부분. 여기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선택을 합니다. 남는 부분 하면은 연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자, 이게 자르기의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르기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씁니다. 특히 라인을 이렇게 옵셋을 잠깐 안 보여줬는데 아까 옵셋을 써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가고 가운데도 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양측 옵셋으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자르기 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자 남는 부분 이렇게 가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어질 부분이 이 부분이다 했을 때는 그럼 여기가 남는 부분이죠. 그렇죠? 남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는 부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직선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만 없애고 싶었는데 이 부분까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니까 그런 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세 번째 있는 지우개 되겠습니다. 지우개를 필요 없는 부분 더블 명령을 더블 클릭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 그래서 어느 걸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여기서도 물론 자르기처럼 이렇게 쓰면 되죠.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한번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